Giving every piece of my soul. Want to keep you now. 기술자는 전형적인 육체 근로자이다. 일당만 다니고 자기 현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개인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육체적인 노동의 중요성은 50% 정도로 줄어든다. 육체적인 노동만큼이나 어떻게 유효 고객에게 도달할 것이냐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하는 마케팅과 유효 고객과 만나서 합리적인 견적을 바탕으로 한 계약을 이끌어내는 협상력, 그리고 이 마케팅과 협상력을 진실하게 만드는 최고의 실력을 기반으로 한 책임감,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세 가지 중 마케팅이 없으면 자생적인 사업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서 결국 업체들에게 의존하며 그들이 떠넘기는 부당한 대우도 버텨야 한다. 퀄리티 좋은 고객이란 원하는 기준이 높고 자본적인 여유도 확실히 있는 까닭에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력이 없으면 퀄리티 좋은 유효 고객을 만나더라도 계약을 따내기 어렵다. 최고의 실력을 기반으로 한 책임감이 없으면 계약한 고객이 생각보다 낮은 퀄리티에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기술직 개인 사업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의 고정관념으로 봤을 때 일단 기술자들과 건설기술직 개인 사업자들에게 가장 미달하는 것은 마지막 요소, 최고의 실력을 기반으로 한 책임감이다. 기술자들을 대하다 보면 날림으로 일을 하는 주제의 하자에 책임도 지지 않고 뺀질거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본다. 같은 기술자로서 그런 기술자를 보면 정말 쪽팔리는데 정말 많은 기술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잘 보시라는 말 외에 할 말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돈을 벌려고 기술을 하지 최고의 마감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마감력보다는 고객의 돈에 쉽게 휘둘린다. 돈에만 휘둘리면서 고객의 높은 기준에 맞출 실력이 없이 엉망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남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아쉽게도 실력도 책임감도 없는데 마케팅과 협상력까지도 없는 기술자들도 정말 많다. 마케팅, 협상력, 최고의 실력을 기반으로 한 책임감, 이 세 가지 스테이터스가 모두 높지 않다면 결국 퀄리티가 좋지 않은 고객을 자주 만나게 되어 저렴한 견적을 강요당하거나 돈을 떼어 먹히거나 혹은 남에게 내 일과 돈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위 세 가지 스테이터스를 높이 찍지 못해 세 가지 스테이터스를 기반으로 한 자생력이라는 히든 스테이터스를 높이지 못한 기술자는 돈을 떼어 먹히는 일, 퀄리티 낮은 고객에게 볶이는 일, 착취당하고 부당한 대우, 심지어 인격적으로 하대당하는 일 등을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좋지 않은 내 상황을 퀄리티 안 좋은 고객, 나를 하대하고 착취하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케팅, 협상력, 최고의 실력을 기반으로 한 책임감이라는 세 가지 스테이터스를 안 찍은 내 탓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잘 알아야 한다. 우리네 모든 인생이 그렇듯 이 세 가지 스테이터스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련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라도 올려야 하는 스테이터스다. 그냥 쉽게 주어지는 스테이터스는 게임 속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건설업계는 사무직보다는 정말 눈물나게 처절하도록 현실적인 곳이다. 사무직보다도 노동의 강도는 몇 배나 높은데 그 어느 곳에서도 사대보험, 특히 필수적인 산재를 들어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그 모든 것은 내가 가진 개인 보험들로 대체해야 한다. 기술자 중 유명한 부모라면 언제 어디서 작거나 크게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실비는 물론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은 당연히 들고 있기 마련이다. 건설업계에서 기술직으로 밑바닥부터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육체적 노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력이 알아서 함께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냥 무지성으로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 몇 년 후 실력 있는 시다바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머리를 잘 굴려가고 눈도 잘 굴려가며 사람도 봐가며 일도 하면서 마감을 배울 수 있는 자리와 사람들을 잘 골라내어 내 편으로 만들어내고 그를 바탕으로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일머리와 센스가 필요하다. 실력은 위와 같은 일머리와 센스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에 걸친 수련과 타고난 재능과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축적되고 조화되어 생겨나는 고도의 센스와 숙련도라고 생각한다.
잔인할 정도로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아무리 열심히 건설업계에서 기술자로서 일을 배우고 성장해도 결국 모두가 다 최고의 실력을 지닌 기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개판 실력과 개같은 인성으로도 기술자들의 일당을 후려치고 저렴한 싸구려 현장들을 많이 쳐서 박리담회로 월 1,000-2,000만 원씩 순수익을 얻고 누군가는 뛰어난 최고의 실력과 순한 성격으로 영업과 마케팅, 말빨이 부족해서 일당을 다니면서도 돈도 못 받아내고 빌빌거리며 지지를 못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이 더욱 복잡해진다. 최고 실력의 기술자도 결국 소수, 돈을 잘 벌어 자수성가하는 누군가도 결국 소수다. 기술자 초보 중 80%는 중기공이 되기 전에 버티지 못해 탈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적당히 욕먹지 않을 실력에서 적당히 벌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성장한다. 그 정도로도 사무직 평균 연봉을 거뜬히 뛰어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설업계 기술자 초보로 들어와서 개고생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여하튼 나의 고정관념으로 봤을 때 진짜 최고의 마감 실력을 지닌 소수의 기술자는 결국 천성과 신체 능력을 어느 정도 타고나야 한다. 특히 원래 천성이 아주 꼼꼼하며 완벽한 성과 면에 목숨 거는 사람일수록 최고의 마감 실력을 지닌 기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무리 신체 능력이 좋아도 마감 실력에 있어서만큼은 이 천성적으로 꼼꼼하고 깐깐하며 아름다운 성과 면이라는 미감을 지니고 그것을 최대한 재현할 줄 아는 사람을 따라잡지는 못한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성과 면에 대한 미감과 그 미감의 재현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고 실력의 기술자가 되기 어렵다. 일종의 예술가적인 완벽주의자적 천성이 최고 실력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다. 누군가는 1cm의 오차를 보일 때 누군가는 1mm의 오차까지 좁히는 그런 타고난 천성과 신체 능력의 차이가 기공 기술자들 사이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꼼꼼하고 깐깐하지 않으면 최상위 실력으로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건 웬만한 최고 실력의 기술자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중간한 실력의 기술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기가 일 잘하며 마감도 아주 좋다는 잡벅에 빠져 자기 자랑이나 해댄다. 최고 실력의 기술자들은 뒤에서 저 자식 언제 정신 차리냐 하며 혀를 끌끌 차지만 건설업계에서 실력이 어중간해도 니즈에 맞춰 현장만 잘 잡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닥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건설업계의 니즈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실력이 극상이 아니고 어중간하다고 할지라도 니즈에 맞춰 현장들만 잘 잡아낼 수 있다면 돈은 많이 벌 수 있다. 언제나 여기에 덧붙이는 것이지만 인품은 또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나는 인품을 실력만큼이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늘 나와 가장 가까운 10명을 인품과 실력이 가장 최고인 사람들로만 채우려고 노력한다.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인품이란 것을 강조 또 강조하고 싶다.